아이고 저 인간이 또 미쳐 날뛴다. 상대 탓을 하며 마음에 담아두면 내게 큰 상처가 됩니다. 부부싸움은 또한 자신뿐 아니라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물고기가 잘하는 짓이라고 낚시밥을 물듯이 쥐도 좋아하는 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쥐약입니다. 쥐가 매일 쓰레기장을 뒤지다가 접시에 올려놓은 음식을 보고는 횡재했다 생각하고 덥석 물게 되면 그것이 죽는 일입니다. 결혼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골랐는데 결과가 그리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쁜 것은 하나님의 벌도 아니고 전생의 죄도 아니고 사주팔자도 아닙니다. 쥐가 치약을 먹고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는 것은 치약인 줄 몰라서 그런 것처럼 결혼도 마찬가지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가 없다라고 하고 밟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좋아요. 입 다물고 대답조차 안 하면 상대의 분노를 삽니다. 오히려 무시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고 끝내면 되고 평화롭게 살려면 당신이 옳아요라고 하면 됩니다. 내 의견도 고집하면서 같이 살겠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다투면서 살면 됩니다. 찌그러거리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찌그러거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잔소리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짜증을 받아주기도 하고 인생이란 그런 거다.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투며 살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 옳아요 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배우자를 구박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자주 구박해서 화나도록 했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입니다. 배우자를 잘 알면 안 건드리면 됩니다. 자기 성질대로 상대를 건드려 놓고 다혈질이라 화를 낸다고 말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부부 다툼이 생기기 전에 자신이 숙여주면 되는 것이죠. 상대가 화를 내면 내 마음에 상처를 담아두지 말고 내가 이해심이 부족했구나. 배려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참회하면 됩니다. 그래야 내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잔소리하며 따지던지 대답을 안 하거나 외면하는데 그러면 상대가 비이성적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아이한테 잘하려 하지 말고 배우자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남편이 좋아서 잘해주니까 숙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존중하라는 겁니다. 배우자의 마음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먼저 그 마음을 풀어야 아이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상대에 대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땐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기대가 높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반대로 내 기대가 무너진 것만 문제 삼지 말고 상대방도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할 때에는 그럴 만하다고 인정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쉽습니다. 서로의 기대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이 마음이 10년, 20년, 30년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결혼해 놓고 3년은커녕 3일을 못 버팁니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남편에게 덕되는 일을 해야겠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러쿵저러쿵 해도 나는 아내에게 도움되는 남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굳혀야 합니다. 괜히 애까지 낳아놓고 나중에 이혼한다고 소란 피우지 말고 지금 생각을 딱 굳히세요. 그렇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투며
살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 오라요 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됩니다.